새벽 2시 성동대학병원의 복도에는 내 발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61세, 이혼한 지 6년, 야간 청소팀장 이은영. 이게 지금 제 모든 것이었어요. 걸레질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28살이 되어 독립했지만 여전히 제게는 지켜야 할 보물이었어요. 그 아이 뒷바라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은영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조성민 원장님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65세, 키 큰 체격의 단정한 외모. 6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항상 저를 인격체로 대해주셨어요. 원장님,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면 몸이 안 좋으실 텐데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그분이 목을 돌리며 찡그렸습니다. 요즘 목이 너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툭 하고 아팠습니다. 6년 전을 떠올렸어요. 응급실에 큰 사고 환자가 들어왔던 그날 밤. 혈흔이 바닥에 가득했는데 다른 청소원들은 모두 기겁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묵묵히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다니. 당시 레지던트였던 성민 원장이 제게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생겼어요. 은영 씨가 있어서 우리 병원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미란 부인은 달랐어요. 여보, 청소 직원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선을 지켜야죠. 53세인 미란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예전 모델 출신답게 늘씬한 몸매에 도도한 표정.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특히 젊은 간호사들에게는 더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원장한테 너무 달라붙는 것 같지 않아요? 미란 부인이 원장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질투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제 일만 했습니다. 결혼 전에 물리치료실에서 보조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배운 마사지 기술들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청소팀장에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원장이 다시 목을 잡고 신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6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원장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성민 원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영 씨가요? 예전에 물리치료실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목 마사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청소팀장이 원장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원장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단순한 청소가 아닌 제 전문성으로 말이에요. 원장실로 가실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비어있던 원장실에서 저는 성민 원장의 목과 어깨를 마사지해 드렸어요. 예전 기술이 아직도 손끝에 살아있었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네요. 은영 씨, 솜씨가 대단해요. 원장의 감탄사를 들으며 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밀려왔어요. 남자의 넓은 어깨, 탄탄한 근육,
이혼 후 처음으로 남성의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 덕분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별 말씀을요. 그럼 전 이만. 황급히 원장실을 나서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1세.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벽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친절이었을 뿐이에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가슴은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원장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 원장의 목 상태가 더 심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분은 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젯밤에는 아예 잠을 못 잤어요. MRI도 찍어봤는데 성민 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이라니. 정말 수술밖에 방법이 없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성민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대요. 디스크가 신경을 너무 많이 누르고 있어서 그때였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원장님, 제가 정말 제대로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성민 원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영 씨? 예전에 물리치료실에서 3년 동안 일했어요. 디스크 환자들 많이 봤거든요. 제대로 된 마사지를 받으면 수술 없이도 나을 수 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민 원장의 눈빛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이 조용해진 후 원장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했어요. 원장님, 여기 누우세요. 준비해온 수건을 소파에 깔고 말했습니다. 성민 원장이 셔츠를 벗고 엎드렸어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등과 어깨, 규칙적인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과 어깨 근육을 만지는 순간 예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경직된 근육들. 어디가 문제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성민 원장이 낮은 신음을 냈어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시원해요. 정말 시원해요. 제가 정확한 지점을 찾아 마사지하자 원장의 목소리가 편안해졌습니다. 30분 동안 집중해서 마사지했어요. 목부터 어깨, 등까지 예전에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다 됐어요. 성민 원장이 천천히 일어나 목을 돌려봤어요. 이게 뭐지?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정말 안 아파요. 다행이네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은영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실력이 있으시다니. 성민 원장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물리치료보다 훨씬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매번 놀라운 효과였어요. 성민 원장의 목 통증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은영 팀장님 손은 정말 마법 같아요. 간호사들도 소문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미란 부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여보, 요즘 청소 직원과 너무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 원장실에서 들려오는 미란 부인의 목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치료받는 거야. 수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졌어. 성민 원장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미란 부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정말 단순한 치료일 뿐일까요? 마사지를 하면서 점점 성민 원장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치료 시간에 나누는 대화들도 개인적인 얘기가 많아졌습니다. 은영 씨는 어떻게 이혼하게 되셨어요? 어느 날 성민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술만 먹더라고요. 지훈이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성민 원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부인분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 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요즘은 거의 대화가 없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공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동수 부원장이 원장실에 들어왔어요. 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마사지 중이던 우리를 본 동수 부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목 치료받고 있어요. 성민 원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수 부원장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전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가 나간 후 원장실이 어색해졌어요. 은영 씨,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성민 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치료일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정말 단순한 치료일까요? 점점 커져가는 이 감정은 뭘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도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61세인 제가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민 원장의 목은 완전히 나았어요. 하지만 마사지는 계속됐습니다. 예방차 계속 받는 게 좋겠어요. 그분이 말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병원 의료진 야유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은영 팀장님도 오세요. 우리 병원 가족이잖아요. 성민 원장이 저를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야유회장에서 원장이 제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본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원장님이 청소팀장님한테 저렇게 잘해주시네. 뭔가 특별한 사이인가?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 미란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뭐 하고 계셔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 여보. 언제 왔어? 성민 원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 부인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은영 씨, 남편이 신세를 많이 지고 있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미란 부인의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란 부인의 병원 방문이 잦아졌어요. 간호사들이 원장님께 너무 달라붙는 것 같지 않아요? 청소 직원들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란 부인은 계속해서 견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저를 볼 때는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어느 날 밤 마사지를 마치고 나서 성민 원장이 말했습니다.
은영 씨, 미안해요. 아내가 요즘 예민해져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소중했는데 이제는 불안했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민 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영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 대화가 없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남남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6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은영 씨, 성민 원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속삭였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분이 제 얼굴에 다른 손을 올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때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어요. 지훈이는 예민한 아이였어요. 28살이지만 여전히 제가 걱정됐나 봐요. 엄마가 달라 보여요. 뭔가 밝아지긴 했는데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한테도 들킬 정도로 제가 변했나요? 다음 날 마사지 시간에 성민 원장이 다시 말했어요. 은영 씨, 어제 하던 얘기. 원장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원장님은 결혼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관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성민 원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영 씨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지만 그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성민 원장이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원장님, 제가 약하게 말했을 때 그분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6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남자의 온기.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졌습니다. 그동안 꽁꽁 얼려둔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성민 원장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중얼거렸을 때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님, 응급환자가. 동수 부원장이 들어왔다가 멈췄어요. 우리가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동수 부원장이 황급히 나갔어요.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떡하죠? 들킨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동수는 입이 무거워요. 하지만 성민 원장의 목소리도 불안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1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동수 부원장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미란 부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은영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들킨 걸까요? 은영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란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들킨 걸까요? 네, 부인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란 부인이 저를 빈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은영 씨, 우리 남편이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미란 부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제 목소리가 쥐구멍에 들어갈 것처럼 작았어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 말도 없었는데 미란 부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은영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마사지만 해드렸을 뿐이에요. 마사지요? 미란 부인이 비웃듯 말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이 없었어요. 단순한 마사지 때문일까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인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해라고요? 미란 부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왜 매일 밤 늦게까지 병원에 있는 거죠? 왜 집에 와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 뭔가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들킨 건가요? 부인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영 씨, 미란 부인이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남편을 봐왔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성민 원장이 들어왔어요. 여보, 여기서 뭐해? 은영 씨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미란 부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성민 원장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무슨 얘기요? 별거 아니에요. 은영 씨가 당신을 잘 돌봐준다고 감사 인사를 했을 뿐이에요. 미란 부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황급히 말하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위험했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그날 밤 성민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저희 관계를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성민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분간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일본 학회에 참석해야 해요. 일주일 동안 비울 예정이에요. 미란 부인이 성민 원장에게 말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미란 부인이 떠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은영 씨, 오늘은 좀 다른 곳에서 만날까요? 성민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디요? 7층에 빈 병실이 있어요. 거기서 마사지 받으면 어떨까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병실이라니. 괜찮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날 밤 7층 빈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성민 원장이 침대에 누웠어요. 시작할게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원장실이 아닌 병실. 그것도 침대에서. 은영 씨, 성민 원장이 저를 부르며 몸을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제가 침대에 앉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약하게 말했을 때 그분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웠습니다. 6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6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여성의 감정. 그 순간 저는 청소팀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이 찾아왔어요. 팀장님, 어제 7층에 올라가셨어요? 후배 청소원이 물었어요. 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그래? CCTV에 찍혔더라고요. 밤늦게 7층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CCTV. 생각하지 못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점검하러 갔을 뿐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며칠 후 동수 부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영 팀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부원장님. 요즘 원장님과 자주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던데. 동수 부원장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치료 때문이에요. 치료가 벌써 2달째네요. 목이 그렇게 안 나으시나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팀장님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동수 부원장의 경고에 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성민 원장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CCTV에 찍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있대요. 성민 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분도 불안해했어요. 은영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자제력을 잃었네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며칠 후 아들 지훈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표정이 이상해요. 뭔가 불안해 보여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병원 사람들이 엄마 얘기를 하던데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 원장님과 너무 가깝다고. 지훈의 말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까지 들킬 줄 몰랐어요. 엄마, 설마. 지훈이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지훈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엄마, 실망이에요. 지훈이 돌아서며 던진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들한테 실망받을 정도로 추락한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아들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 실망이에요. 그 말이 계속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란 부인이 일본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소팀장이 원장님과 정말일까요? CCTV에 찍혔다던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오후 미란 부인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은영 씨,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요. 미란 부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희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죠?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부인님,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란 부인이 책상 위에 뭔가를 던졌어요. CCTV 사진이었습니다. 7층 병실로 들어가는 저와 성민 원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사지였나요? 미란 부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부인님,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수치는 처음이에요. 미란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집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란 부인이 차갑게 물었어요. 사직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사직이요? 네. 더 이상 이 병원에 있을 면목이 없어요. 그날 밤 성민 원장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사직서를 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민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왜요? 갑자기 왜? 이제 그만해야 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성민 원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은영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성민 원장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끝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은영 씨, 원장님 행복하세요. 부인분과 잘 지내세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성민 원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의 손이 따뜻했어요. 마지막으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었어요. 동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팀장님, 왜 갑자기 그만두세요?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민 원장과는 인사도 나누지 못했어요. 미란 부인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다른 병원에서 다시 청소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 지훈과도 화해했어요. 엄마, 그때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훈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맞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이제 괜찮아요. 지훈의 이해에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길에서 성민 원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은영 씨,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은영 씨. 원장님도요. 짧은 인사 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61세에 경험한 마지막 사랑.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진실한 감정이었어요. 후회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미란 부인께 정말 죄송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 상처를 낸 것, 그분의 신뢰를 배신한 것,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갈 죄책감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병원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꼼꼼하게 청소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예요. 어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편안해 보여요. 그래. 네. 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지훈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61세 여자로 살고 있어요. 가끔 성민 원장이 생각나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미란 부인과 화해하셨을까? 하지만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게 맞는 일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병원의 청소팀장으로 일합니다. 묵묵히 제 일을 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는 평온해요. 더 이상 가슴 뛰는 일도 불안한 일도 없어요. 61세의 저에게는 이 평범함이 선물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올바른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행복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